13-14 시즌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2위, 코파델레이 2위, 챔피언스리그 8강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치며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1년 만에 모든 것이 변화했죠. 바르셀로나는 모든 대회를 휩쓸며 트래블을 달성했고 축구 역사에 또 하나의 황금기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이들이 있었죠. 클럽팀 역사상 최초 2회 트래블이라는 기록을 세웠던 바르셀로나의 전설적인 시즌을 다룬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2-13 시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즌 바르셀로나의 스타 플레이어 리오넬 메시는 무려 60골이라는 믿기 힘든 활약을 펼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바르셀로나는 무려 승점 100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메시만 있다면 그 어떤 팀을 상대로도 승리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바르셀로나의 약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는 다비드 비아였지만 그의 득점수는 16개 뿐이었고 이로 인해 모든 견제와 부담은 메시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리가에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우승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총합스코어 7대0 충격패를 당했고 코파델레이에서도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 총합스코어 4대1로 패하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더 이상 한 사람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브라질의 한 어린 윙어가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 네이마르 주니오르. 22살의 네이마르는 산토스에서 230경기, 203개의 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차세대 축구 스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2011년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네이마르의 산토스를 상대해 본 적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미 그의 재능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라질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며 재능을 만개한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의 변화에 완벽히 적합한 인물이었고 2014년 6월 3일 그는 5,7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스페인으로 이적하며 바르셀로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마르의 이적 첫 시즌이었던 13-14 시즌 바르셀로나는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팀 공격의 주축이었던 다비드 비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떠나게 되었고 바르셀로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사비와 이니에스타의 노쇠화로 인해 중원 지배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정신적 지주였던 주장 푸올까지 은퇴를 선언하며 팀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즌 바르셀로나의 부진은 예견된 결과였죠.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셀로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1차전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2차전에서 1대0으로 패하며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코파델레이에서는 결승에 진출해 레알 마드리드와 역사적인 엘클라시코를 펼쳤지만 1대1로 팽팽히 맞서던 후반 85분 가레스 베일이 환상적인 치달로 바르셀로나의 측면을 무너뜨리며 원더골을 터뜨렸고 이 골로 레알 마드리드는 2대1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고 바르셀로나는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리가에서는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치열한 우승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승점 3점 차로 선두를 달리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38라운드에서 운명의 단두대 매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골득실에서 앞서 있던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라리가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승리가 간절했죠. 그러나 결과는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고 바르셀로나는 또다시 우승에 실패하며 무관을 기록한 채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08-09 시즌부터 5년간 꾸준히 타이틀을 하나씩은 들어올렸던 바르셀로나였기에 팬들의 실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시즌 만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2014년 7월 1일 바르셀로나는 루이스 엔리케를 새 감독으로 임명했고 그는 선수단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브레가스와 산체스를 프리미어리그로 이적시켰고 그 자금을 통해 독일 최고의 골키퍼 유망주 테어 슈테겐과 브라보, 라키티치 그리고 MSN 라인의 마지막 열쇠 루이스 수아레즈를 영입했습니다. 당시 수아레즈는 2014년 월드컵에서 키엘리니의 어깨를 깨무는 사건으로 인해 4개월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있었고 이적 후에도 당장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고 뛰어난 득점력을 앞세워 커리어의 절정기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진 보강이 절실했던 바르셀로나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수아레즈를 영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고 바르셀로나는 그들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즌은 8월 25일 엘체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시작되었습니다. 메시가 2골을 터뜨리며 첫 경기를 화려하게 장식했죠. 이후 9월 28일 바르셀로나는 그라나다를 6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네이마르는 자신의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메시도 2골을 추가하며 리그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25일 시즌 첫 번째 엘클라시코를 맞이하게 되었고 특히 이날은 수아레즈가 마침내 기다리던 바르셀로나 데뷔전을 치르는 날이었기에 팬들의 기대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팀의 상승세에 수아레즈의 합류까지 더해지자 많은 이들이 승리를 확신했죠. 경기 초반 네이마르가 환상적인 골을 터뜨리며 바르셀로나가 먼저 리드를 잡았지만 경기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호날두, 페페, 벤제마에게 연이어 실점하며 3대1로 레알 마드리드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 바르셀로나는 리그 첫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6일 후에는 셀타 비고에게도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리그 4위까지 순위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팀은 이러한 부진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는 호흡을 맞춰가며 점점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이 3명의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공격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8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마침내 MSN 트리오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11분 메시가 고딘을 제치고 올린 패스를 수아레즈가 놓쳤지만 오히려 후안 프란의 헛발질을 이끌어냈고 네이마르가 이를 골로 연결시키며 행운의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바르셀로나는 경기를 계속 지배하며 전반 35분 메시의 단독 드리블에 이은 패스를 수아레즈가 마무리하며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후반 87분 메시가 쐐기골을 터뜨리며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경기는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가 나란히 득점을 기록하며 MSN 트리오의 폭발적인 파괴력을 증명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선수단의 사기가 크게 올라갔고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왔고 바르셀로나는 멈출 줄 모르는 기세를 보이며 11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21일 말라가에게 패배하며 연승 행진이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곧바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총합스코어 3대1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고 불과 4일 후인 3월 22일 두 번째 엘클라시코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2대1로 제압하며 리그에서 승점 4점 차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상승세를 탄 바르셀로나의 행보는 그야말로 무적에 가까웠죠.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는 MSN 라인의 위력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네이마르가 3골을 넣었고 수아레즈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바르셀로나는 PSG를 총합스코어 5대1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리그에서는 헤타페를 6대0으로 대파했는데 이 경기에서도 메시와 수아레즈가 각각 2골을 넣고 네이마르가 1골을 기록하며 MSN의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어진 코르도바와의 경기에서는 더 강력한 모습을 선보이며 8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수아레즈는 해트트릭을 달성했고 메시가 2골을 추가했으며 네이마르 역시 1골을 기록하며 그들의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보여주며 MSN 라인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트리오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5월 7일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바르셀로나의 첫 번째 트래블을 이끌었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미넨과 맞붙게 되었고 이전 7대0 대패의 복수를 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차전 메시가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후반까지 0대0으로 팽팽하게 진행되던 중 77분 메시가 선제골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가져왔고 불과 3분 뒤 메시는 지금까지도 최고의 골 중 하나로 회자되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아탱과의 1대1에서 바디 페인팅으로 보아탱을 완벽하게 벗겨냈고 노이어를 절묘하게 넘기는 칩슛을 성공시키며 전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죠. 이 원더골로 완전히 흐름을 가져온 바르셀로나는 경기 종료를 앞둔 추가 시간 메시의 패스를 받은 네이마르의 추가골로 3대0을 기록, 미넨을 상대로 완벽한 복수를 해내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차전 바르셀로나는 3대2 패배를 기록했지만 1차전 대승에 힘입어 여유롭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며칠 뒤 라리가 리그 종료까지 단 2경기만을 남긴 상황에서 바르셀로나는 2위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 4점 차를 유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단 1승만 더 거두면 리그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지만 바르셀로나의 다음 상대는 리그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아레즈가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워지면서 바르셀로나의 리그 우승에 위기가 닥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게는 언제나 그랬듯 메시가 있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강력한 수비 축구를 보여주며 바르셀로나를 막아섰지만 후반 65분 메시가 촘촘하던 수비진의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득점에 성공하며 리그 우승에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경기 종료까지 1대0 리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국 끝까지 아틀레티코의 공격을 막아내며 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코파델레이 결승에서는 또다시 메시가 자신이 최고임을 증명했습니다. 0대0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던 중 메시가 측면에서부터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들을 모두 제친 뒤 박스까지 들어와 하단 구석으로 완벽히 마무리하는 놀라운 솔로골을 기록했습니다.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바르셀로나는 3대1로 승리하며 코파델레이 트로피까지 들어올렸고 바르셀로나는 클럽팀 최초 2회 트래블이라는 역사를 쓰기까지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7일 베를린에서 역사적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상대팀이었던 유벤투스 역시 리그와 컵 대회를 우승한 상태였기에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양팀 모두 트래블을 눈앞에 둔 트래블 더비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유벤투스가 강한 압박으로 몰아쳤지만 전반 6분 네이마르와 이니에스타를 거친 패스를 라키티치가 마무리하며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이후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던 가운데 후반 54분 테베즈의 터닝슛을 테어슈테겐 키퍼가 막아냈지만 모라타가 세컨볼을 침착하게 밀어넣어 동점의 균형을 다시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죠.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역습 상황에서 메시가 때린 중거리 슛을 부폰이 막아냈으나 뒤에서 세도하던 수아레즈가 이를 마무리하며 바르셀로나가 역전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프리킥 찬스에서 유벤투스는 전원 공격을 시도했지만 피케의 수비에 막혔고 하프라인에서 대기하던 네이마르가 공을 받아 쐐기골을 성공시키며 승부의 종지부를 찍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클럽팀 역사상 최초 2회 트래블이라는 업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시와 네이마르는 각각 10골을 기록하며 호날두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에 올랐고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최초로 한 팀에서 2명의 두 자릿수 득점자를 배출하는 진기록까지 세웠습니다. MSN 라인은 이번 시즌 총 122골을 기록하며 본인들이 유럽 최강의 트리오임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시즌들도 MSN 라인은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며 15-16 시즌 더블, 16-17 시즌 코파델레이 우승을 기록했지만 17-18 시즌 네이마르의 PSG 이적으로 3시즌 동안 무려 363골을 기록하며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바르셀로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파괴적이었던 트리오는 전세계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남긴 채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메시와 수아레즈는 인터 마이애미에서 함께 활약하고 있고 네이마르는 고국의 친정팀 산토스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네이마르가 PSG로 떠나지 않았다면 MSN 라인은 축구계에 또 어떤 역사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